일본의 조선 수탈을 위한 다양한 령들 볼게요. 대부분의 령은 1910년대예요. 대표적인 게 1910년 한일병합 조약 체결되자마자 회사령을 실시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1910년에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걸 기본으로 하나씩 암기를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회사령은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하는 거예요. 허가제로 한다는 얘기는 쉽게 허가를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회사 설립하려고 그러면은 허가를 안 내주는 거야. 허가제를 실시하면은 많은 회사를 만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910년에 회사령을 만들어서 허가제를 합니다. 근데 그랬더니 일본 자본도 조선의 회사를 설립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허가제를 하니까. 그래서 1920년엔 신고제로 바꾸면서 회사령을 폐지를 합니다. 근데 1910년에는 회사령이 허가제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령, 대부분의 령은 1910년대라고 그랬죠. 회사령 1910년, 1911년에 산림령과 어업령, 1912년에 토지조사령, 은행령, 그리고 지사령은 1914년, 광업령은 1915년, 임야조사령은 1918년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씩 암기를 해볼게요. 산림령과 어업령 1911년이에요. 일단 산림령은 국유림으로 다 편입하는 거예요. 산은 원래 공유지로 다 같이 썼는데 국유림으로 편입을 해서 산림을 강탈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산림 이용을 금지하는 거예요. 원래 화전민이나 이런 사람들 거기서 농사 짓고 사람들이 일반 산에서 땔감 같은 걸 갖다 썼는데 그걸 사용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인 자본가나 일본인 이민자들에게 이 산림을 대부분 양도를 해줍니다. 이게 바로 산림령이에요. 그래서 국유림으로 편입을 하더라, 산을. 자, 산림령 1911년 외우기 위해서는 산에 나무가 어떻게 서 있어요? 이렇게 빽빽하게 쭉 일자로 서 있죠. 그래서 1911년이구나. 산림령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어업령도 1911년이에요. 어업령은 허가제를 실시해서 어업하고 싶어? 그럼 허가를 받아. 아까의 회사령도 마찬가지로 회사 설립하고 싶어? 허가를 받아. 이런 것처럼 어업령도 허가제를 실시하면서 조선인에게는 허가를 안 해주고 일본인에게만 허가를 해주면서 일본인이 어장을 독점을 하게 됩니다. 자, 어업령, 산림령 1911년이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이 실시됐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토지조사 사업, 토지 빼면 뭐가 남아요? 우리 국토에서는 남은 거는 산과 바다가 남죠. 일반적인 토지는 이제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은 실시를 했어. 그럼 남은 건 산과 바다예요. 그래서 1910년 바로 다음해인 1911년에 산 관련해서 산림령, 바다 관련해서 어업령은 1911년에 되더라. 그래서 1910년에 토지조사 사업, 1911년에 남은 산과 바다에 대해서 산림령과 어업령을 실시하더라.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건 토지조사령은 1912년이에요.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의 토지는 워낙 규모가 크니까 1910년에 바로 토지조사령을 발표한 게 아니고 토지조사령을 시행하기 전에 준비작업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임시토지조사국을 설립을 해서 준비작업을 1910년부터 하는데 그 준비작업부터 토지조사 사업이다 해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 대신에 토지조사령을 발동한 건 1912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도로규칙은 1911년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도로규칙 1911년 외우기 위해서는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 게 좋아요? 일직선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게 좋죠. 도로가 이렇게 꾸불꾸불 이렇게 나 있으면 안 좋은 도로잖아요. 그래서 도로는 자고로 일자로 쭉쭉 나야 된다. 도로 1911년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좌측 통행 도로규칙, 도로를 좌측으로 다녀라. 이 좌측 통행 도로규칙은 1921년이에요. 이건 이렇게 생각할게요. 도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좌측으로 다녀라.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사람들이 왼쪽으로만 막 다녀. 좌측 통행이니까. 왼쪽으로 다니니까 여기에는 숫자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되더라. 좌측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이쪽에 더 하나가 더 많은 2가 돼서 21년. 그래서 좌측 통행은 1921년이더라. 도로규칙은 11년, 좌측 통행은 왼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숫자 1이 더 늘어나서 1921년이 되더라. 이렇게 외우세요. 은행령은 1912년이에요. 제가 이건 말씀드렸죠. 은행령은 은행에서 돈 세는 거, 한 장, 두 장 세는 거 생각해서 한 장, 두 장, 1, 2 해서 1912년. 이와 비슷한 게 조선 태영령, 곤장 맞을 때 한 대, 두 대 맞는 거 생각해서 1912년. 경찰범 처벌 규칙도 경찰범이 요주의 인물이라는 얘기죠. 요주의 인물을 처벌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요주의 인물도 한 명, 두 명, 한 명, 두 명, 하나씩 처벌해 가는 걸 생각하셔서 경찰범, 요주의 인물 한 명, 두 명 해서 1912년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경제 관련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설립이 1908년이에요. 그로부터 10년 뒤에는 조선식산은행, 대표적인 경제수탈기관이 동양척식 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이잖아요. 이 조선식산은행은 바로 10년 뒤인 1918년이에요. 그리고 신은행령은 1928년이더라. 그래서 끝자리가 8로 끝나는 거에 경제적 수탈 관련해서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 다음 10년 뒤에는 조선식산은행, 또 10년 뒤에는 신은행령, 대신에 그냥 은행령은 한 장, 두 장에서 191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지세령은 1914년이에요. 토지조사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지세, 땅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규정이에요. 그리고 지세령에 대한 개정은 1918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세령을 개정을 해서 그 지가에 따라서, 토지 가격에 따라서 지세를 산출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방법은 결부법이었어요. 생산량이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납부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야, 뭘 생산량 가지고 해, 토지 가격에 다 그게 반영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토지 지세는 지가, 토지 가격을 가지고 반영을 한 게 지세령 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도한기 1914년, 18년 외우기 위해서는 우리 토지조사 사업 1910년에서 18년까지 이건 했었죠. 그래서 이 1910년 환일병합조약 체결하자마자 토지조사 사업 실시를 하고 1918년까지인 이유는 토지조사 사업에서 조선인들이 너무 많이 토지를 뺏기니까 조선인들이 18 하고 다니니까 일본 사람들이 더 이상 토지조사 사업 계속하면 안 되겠는데, 그래서 1918년에 끝내더라. 그래서 이 1918년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에 끝날 때 이 지세령에 대한 개정이 나오고, 지세령 1914년은 토지조사 사업의 딱 정중앙이죠. 토지조사 사업이 1910년에서 18년까지니까 그 토지조사 사업의 정중앙인 1914년의 지세령,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는 18년에는 지세령을 개정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세령 1914년은 이렇게도 외우시면 돼요. 지세령의 지세, 밤을 지새우며 논다. 이걸 연상하시는 거예요. 밤을 지새며 놀다. 어떤 사람들이 밤 지새며 놀아요? 친구가 많은 인싸들이 아무래도 밤을 지새면서 막 놀죠. 그래서 지세령의 지세, 밤 지새면서 놀아? 그건 친구 많은 인싸지. 인싸에서 일싸, 1914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광업령은 1915년이에요. 광업령도 마찬가지로 허가제를 실시를 해서 일본인이 광산 경영을 독점하게 합니다. 회사령, 어업령 다 허가제를 실시해서 일본인들에게만 허가를 해주는 거죠. 자, 광업령 1915년 이걸 외우기 위해선, 광업은 땅속에 지하자원을 캐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자원을 캐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속을 열어야 되죠. 땅속을 열어. 열어에서 열오, 열오는 1오죠. 그래서 광업은 땅속을 열어. 광업하려면 땅속을 열어 해서 열오 해서 열오, 1915년이구나. 이렇게 외우시고, 임야조사령 1918년을 말씀드렸죠. 토지조사 사업이 1918년까지, 조선 사람들이 18 하니까 토지조사 사업을 1918년에 끝내더니 바로 끝난 1918년에 야, 토지조사 끝났으니까 이제 임야 시작하자 이러면서 바로 1918년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1918년에 임야조사령을 발동을 하더라. 자, 보태기로 보면 1910년대 일본은 철도, 항만, 도로 등의 기간 산업을 독점을 하고 호남선과 경원선을 건설한 게 바로 1910년대, 1914년이에요. 그래서 한반도에 X자형 간선 철도망을 완성하는데, 자, 1905년 러일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경부선과 경의선을 만들었죠. 그리고 1910년대는 좀 더 조선을 철저하게 착취하기 위해서 호남선과 경원선을 만들어요. 이건 지도를 보면 1905년, 6년에 일단 경부선은 여기 부산에서 쭉 서울까지 갔다 여기서 신의주 이렇게 가는 거죠. 일본이 대륙을 진찰하기 위해서 1900년대, 1905년, 6년에 이렇게 철도를 만들고요. 1914년에 호남선은 여기 호남에서 일단 서울까지 가서, 서울에서 경원선은 서울에서 원산까지, 원산이 대략 이 정도 있으니까 원산까지 이렇게 가는, 한반도를 X축, Y축으로 나누는 이렇게 철도망을 건설을 한 거예요.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결국 한반도의 X자형의 관선 철도망을 완성한 건 조선을 더 철저하게 뽑아먹기 위해서 1900년대에 경부선, 경의선, 1910년대, 1914년에 호남선과 경원선을 완성을 하더라.